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 특히 부동산 경매, 그중에서도 토지만 덜컥 낙찰받았는데 그 위에 이미 지어진 건물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 있잖아요. 바로 그 문제, 대법원 판례 2017-9122를 가지고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땅 주인 됐다고 무조건 건물 철거, 이게 가능할까요? 그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아직 공사 중이었다면요? 나중에 그 토지를 낙찰받은 당신이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느냐? 특히 집합건물법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게 아주 복잡해지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흥미롭지만 또 까다로운 법률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법률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주실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사건의 시작이 꽤 오래전이네요. 1991년. 네, 맞습니다. 1991년에 한 건설사가 땅을 사서 8층짜리 공동주택, 그러니까 뭐 빌라나 아파트 같은 걸 짓기 시작했어요. 아, 시작했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시점이 1992년 1월인데요. 이때 건물이 한 5층 정도, 골조만 올라간 상태였어요. 5층 골조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뼈대만 서 있는 상태. 바로 그때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아, 바로 그 시점이군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요. 이 근저당권 때문에 결국 토지가 경매로 나왔어요. 정확히는 공매 절차였는데 공매요. 아, 세금 체납 같은 걸로 국가가 진행하는 거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2013년에 원고, 여기서는 주식회사 한판물산이라는 회사가 이 땅을 사들인 겁니다. 땅을 샀는데, 네, 근데 문제가 있었죠. 땅 위에는 이미 건물이 완전히 다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여러 사람이 각 호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요. 와, 그럼 땅 주인 입장에서는 완전 황당했겠네요. 그렇죠. 원고는 당연히 아니 내 땅 위에 웬 건물이야. 철거해. 땅 돌려줘. 이렇게 소송을 건 거죠. 그럴만 하네요. 동시에 혹시 건물 소유권이 막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까 봐 그걸 막으려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딱 해놨고요. 아, 가처분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네요. 그런데 건물주들, 즉 피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반격했죠. 피고들 주장은 이거였어요. 잠깐만요. 저당권 설정할 때 그 1992년 1월에요. 이미 건물이 있었잖아요. 5층 골조 상태였지만요. 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서 토지만 저당 잡은 건 무효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아, 그 유명한 집합건물법 20조,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조항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게 만약 인정되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땅을 산 원고의 소유권 취득도 근본부터 흔들리는 거죠. 와, 정말 강력한 주장이네요. 소유권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자, 여기서 이제 법원의 판단이 아주 중요했는데요. 1심과 2심 법원은 일단 그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즉 5층 골조만 있던 상태를 주목했어요. 그때는 이게 사회 통념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독립된 건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각 호수별로 구분해서 소유하는 구분 소유의 대상도 아직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아, 잠시만요. 그럼 법적으로는 그 5층 골조 상태는 아직 그냥 공사 중인 구조물이지 제대로 된 건물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군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 20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요? 네,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 금지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그리고 그 유효한 저당권에 기해서 원고가 공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대법원 판단도 같았나요? 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구분 소유가 성립하려면 그냥 서류상 계획이나 구분하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건물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주 명확히 했죠. 객관적, 물리적 완성이요. 네, 쉽게 말해서 뼈대만 앙상하게 있는 상태는 아직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라 그냥 집 지을 구조물에 가깝다. 이렇게 본 거예요. 따라서 토지만 저당 잡은 건 유효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네요.
서류나 초기 공사 단계가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독립된 각세대가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 완성 상태. 이게 기준이라는 거군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럼 이제 법적으로는 철거가 가능해진 건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그 처분금지 가처분, 이게 또 말썽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가처분의 한계가 드러난 부분인데요. 원고가 소송하는 동안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팔려나가는 걸 막으려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놨잖아요. 네, 해놨죠. 근데 이 가처분 등기보다 더 먼저 설정되어 있던 권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설정된 권리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더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이라던가 아니면 미래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약속하는 가등기 같은 것들이죠. 가등기. 미리 찜해두는 그런 등기요? 그렇죠. 그런 선순위 권리가 실행되면서 예를 들어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해버려서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린 경우가 생긴 겁니다. 소송 중에요. 그럼 가처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처분 금지 가처분은 그 등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처분행위, 그러니까 매매나 증여 같은 걸 막는 효력은 있지만 그보다 앞서 설정된 권리의 실행까지 막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권리 실행은 못 막는군요. 네,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나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 새로운 건물주에게는 원고가 내가 가처분해놨으니 당신 소유권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와, 그럼 원래 소송 상대방이었던 건물주는요? 그 사람은 이미 소유권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건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세상에. 결국 원고는 어쩌면 그 새로운 건물주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된 거죠. 소송하다 보니 상대방이 바뀌어버린 셈이에요. 야, 진짜 복잡하네요. 소송에서 이겨도 그 집행이 또 다른 문제라니. 자, 오늘 딥다이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을 위해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만 경매 물건, 특히 그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투자하실 때 이 세 가지는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근저당권 설정일, 그리고 그때 건물이 어떤 상태였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완성된 상태였다면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은 무효일 수 있다는 점. 네,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 집합건물법 적용 여부는 서류나 일부 공사 상태가 아니라 물리적 완성이 기준이라는 점 아까 강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건물 철거 소송할 때 처분금지 가처분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등기부를 꼼꼼히 봐서 가처분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같은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 소송 상대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법적으로 철거가 가능하다는 판결 논리부터 또 현실적인 문제인 가처분의 한계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판결대로 정말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죠. 근데 그 건물이 여러 세대로 나뉘어 있고 그중 일부 세대는 이 소송과는 전혀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 많은 세대를 대상으로 그 철거 집행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실제 집행이 항상 쉬운 건 아닐 텐데 법적 권리와 실제 집행 사이의 이 간극,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